왜 나는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아는 마음 그리고 또 알려지는 마음 그거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아는 것이냐? 어떤 알미냐? 그 알을 이제 공적 영지다 알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공적 영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천길 바닷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사람 속은 모른다 할 때 그 사람 속이 한길 안 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 말을 할 때는 바닷속은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른 사람 마음 탁 알아보는 거는 이제 수행을 해서 신통력이 있으면 타심통으로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직접 알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런 마음이겠구나 저런 생각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잘못 이해한 것, 오해한 것일 수 있죠.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일부러 나한테 다른 의미로 읽으라고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기만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마음은 잘 알 수 없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면은 내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가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달리 내가 직접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을 그럼 내가 잘 아나 이거에 대해서도 저거는 무슨 노래 가사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 그 노래 가사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기만이었구나. 내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한다고 내 마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아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내지는 개인적인 분노에서 나오는 생각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기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뭐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싶은데 막 불안하다든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든가 이럴 땐 이게 내 마음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또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해서 다 아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보면은 나는 남의 마음도 잘 모르고 또 그럼 내 마음은 잘 아냐 하면 또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아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자기 기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식에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도 내 무의식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다. 근데 무의식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들 뭐 정신 분석학이든지 뭐 분석 심리학이든지 이런 그 사람의 무의식을 연구하는 그럼 그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아는가 의식 넘어서 무의식까지 다 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요즘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철학이나 이런 사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 현상이라는 것은 뇌신경 세포의 어떤 활성화 작업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곧 뇌다. 그러니까 뇌를 아는 뇌과학자가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아는 자는 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정신분석가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 안다. 예, 공적 영지의 마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기 의식 자기 마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대상 의식하고는 구분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의식으로 활동하려면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은 의식의 활동도 있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먹고 있다. 그럼 뭘 먹냐 그랬을 때 그 먹혀지는 대상이 있어야지. 뭐 사과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뭐를 그 먹히는 대상이 있어야지 먹는다라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의식한다 그러면은 의식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 활동이 있게 되는 경우, 그런 의식을 우리가 대상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의식의 대상이 없으면은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식은 의식 대상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의식 대상 없는 의식은 없다. 그거가 이제 뭐 서양 철학에서 호세 현상에서 말하는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의식이 있으면 꼭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이 있다. 대상이 빠지면 의식도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것이고, 그게 이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 활동을 대상 의식과 동일시하면서 대상이 없으면 의식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불교가 말하는 대상 의식이라는 것은 감각과 제육 의식까지가 대상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인식, 식이라는 것이 근과 경이 화합해서 식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각은 안이 비설신,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 5가지 근이 그 각각에 상응하는 경, 그러니까 안근에는 색경이 상응하는 거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식이 되는 안식이고, 이근이 성경을 대상으로 하는 거가 이식이고, 근이 있고 그것을 상응하는 경이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단지 감각 작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고 정리해서 인식하는, 그러니까 지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유 활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려면 5가지 감각 자료들을 종합을 하려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그 5가지 이외의 다른 하나의 근이 있어야지 되겠죠. 종합할 수 있는 근이라면은 그 제6근을 의근, 뜻의 자를 써서 의근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의근에 상응하는 경은 제6경은 법경이지만 의근이 일으키는 식을 그 근의 이름을 따서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의식은 법경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색성, 향, 미, 촉, 뭐 우리 색깔도 의식을 하잖아요. 소리도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감각 대상, 감각 기관의 근에 상응하는 오경과 그것들을 종합해서 인식하는 법경까지를 같이, 그러니까 육경을 뭐 육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거를 먼제 진짜 써서 육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육경을 인식하는 그 식이 이제 제6 의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딱 들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 스크린을 보고 계시면은 스크린에 보여지는 색깔이 있으니까 색을 보는 식이 있고, 그죠?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활동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대개 이 대상 의식이 마음 활동의 전부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그 대상 의식이 불교에서는 감각과 제육 의식까지, 그러니까 육식이 그 대상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